네, 반등세 나와주고 있는 시장 속에서 투자의 방향 어떻게 잡고 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김종효의 픽에서 그 해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김종효 이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어제 이 모든 지표들에 대한 선 반영이 나와준 걸까요? 오늘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로 요약해 보시죠. 거래 없는 반등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뼈를 때리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면 거래가 별로 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수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가 일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상탄력이 다시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거래 없이 반등하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가 왜 없을까도 고민해 보시면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전부 이제 9월 중순쯤에 우리 연휴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다 포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수급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끝나고 나면 FOMC, BOJ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까 지금 거래를 모두 멈추고 눈치 보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로 인한 반등은 언제든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다시 또 눌리는 상황이니까 일단 거래가 실리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보여준 1시간 정도의 모습은 거래를 그렇게 유효하게 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거래량이 없어서일까요? 그 장 초반의 분위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게 조금은 아쉽긴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언제쯤 정말 붙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만기일 중심으로 붙죠. 당연히 만기일 날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청산되고 새 포지션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 수, 목 전후에서 한 번 정도 증가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연휴 이후에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빅 이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번 또 거래가 크게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시장이 명확하게 더 급락을 하거나 지난 8월 초처럼 완벽하게 어떤 타깃의 기회를 줄 만큼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반등 모멘텀을 강하게 줄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 모멘텀이 있어야 거래는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구간에선 거래가 쉽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당분간은 저조한 거래량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의 수급이 다시 한번 붙는 그 타이밍 함께 분석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속에서도 의미 있게 거래되고 있는 주요 업종과 섹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떤 업종 보셨는지 열어보시죠. 카지노와 항공을 꼽아주셨어요. 카지노는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항공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카지노는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관심이 없어서 전혀 보지 않다가 오늘 아침부터 강원랜드가 좀 강하게 움직이길래 어떤 이유일까 봤더니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뉴스 이전에도 이미 외국인과 기관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매수를 보이면서 주가가 이미 상승하고 있었더라고요. 주가는 이렇게 낮아진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이 카지노는 재료가 있었고 그 재료로 강원랜드가 움직이는 게 맞는데 강원랜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텍을 포함한 주변주가 다 같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거래가 전반적으로 없는데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이슈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 외 여러 종목군들도 같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단기 트레이딩 기회라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못 움직였던 게 제가 보기엔 파라다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나온 강원랜드 이슈와 큰 연관이 없지만 어쨌든 무언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고 항공주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한국전력과 더불어 대한항공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항공주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게 전혀 없잖아요. 유가는 빠지고.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리스, 달러 부채인데 달러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죠.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원래 성수기인 3분기에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든 요소들이 다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화물 쪽에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한항공 정도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업종이 좀 눈에 띄어서 오늘의 섹터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카지노와 항공 두 업종이 눈에가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조금 골라가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단순히 오늘만이 아니라 이후의 상승세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라면 두 섹터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근데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는 항공주가 좀 더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두 업종 모두 비교적 가격이 싼 편입니다. 역사적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둘 다 매력이 있지만
항공주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한항공을 보고 있고 단기적인 탄력은 진에어 쪽으로 좀 더 붙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슈를 멀리 바라보면서 뭔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LCC보다는 FSC가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익 개선 강도도 대한항공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여전히 긍정적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항공주 그 안에서도 대한항공 계속 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까지 함께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속에서 그러면 어떤 분석으로 오늘은 김종효의 픽을 만나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반등하는 반도체를 사야 할지 매일 빠르게 바뀌고 있는 테마주를 사야 할지 이 고민 속에서 오늘도 김종효의 픽 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저평가 탈출의 기회라고 물어보시면서 건설주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사실 7월 초에 건설주 금리 인하 시기에 한번 보자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가지고 온 건 같은 의견이 있기 때문일까요? 뭔가 의견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왜 저평가받았을까와 탈출 기회가 맞나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저평가 탈출 못합니다. 그다음에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지금 건설주, 특히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주택 건설주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향하지 않는다면 큰 메리트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초반에 증권주와 건설주에 대해서는 업종에서도 말씀드리고 따로 이 시간은 오늘의 픽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 봐야 되는 종목은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반등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점점 메리트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7월 초와 건설주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럼 건설주 그 안에서도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점검해 봐야 될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은 업황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업황이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건설의 상당 부분이 공장 예전처럼 많이 짓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주택 건설 이런 쪽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택 건설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개인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주력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아파트가 뭐에 걸려 있습니까? 결국 몇십 년 된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하는데 10년 걸리고 그러다가 중간에 부러지고 이런 게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아파트 가격에 민감해지고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모습인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파트의 전반적인 착공 세대수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싶지만 정부의 공급도 땅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결부돼서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택 건설 자체가 살아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이렇게 2021년만큼 계속 급등하는 구간으로 갈 수 있느냐?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종이 좋아질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질문, 건설업종은 저평가인가? 저평가를 받을 만한 업황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건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앞으로도 저평가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평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건설 섹터를 조금 더 테마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라면 금리 인하란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될 거고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인프라 투자 계획도 계속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대응해볼 만한 매력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그런 쪽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반도체는 반도체 특화된 기업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일반 건설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그런 현재 상태에서 수익성이 좋을 정도의 그 수익성을 건설사들이 과연 확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건설사들이 다 명함만 갖고 있을 뿐 실제 공사는 전부 하부 회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방은 그 하부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수도권 내 가격도 정부가 지금 이걸 잡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봤을 때 뭐 그 이슈로 뭐 테마 형성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뭐 우크라 제거는 뭐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이슈여서 별로 네. 언급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거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함께 열어보시죠. 차별화된 기업 밸류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7월 초부터 건설주가 오를 때 뭐를 많이 한 기업보다는 뭐를 많이 안 한 기업이 많이 올라서 이게 마치 2차 전지처럼 업황이 개선이 돼서 오른 게 맞나라는 의문감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올랐던 대표 두 종목은 뭐 여러 종목군들의 등락이 있긴 했지만 뭐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두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그쵸. 봐야 되는데 두 종목은 아시는 것처럼 뭐 재작년, 3년 전에 엄청난 사고를 쳤던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가는 아주 폭락을 했고 네. 그 폭락을 한 이후에 전혀 주가 반등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두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수익률을 전부 계산해 보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두 종목이 전혀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동안 많이 빠져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구간에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가 한번 밸류에이션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산업 전체로 봤을 때 이 종목이 고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벌써 PR이 9배나 왔어요. 시장 평균이 이제 10배 내외인데 이 9배나 왔단 말이에요. 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슈만큼 자체 공사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올라갈 만한 추가 수주가 계속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뭐 과연 그렇게 쉬울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올라왔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비싸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비싸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싸질 이유를 설명할 두 가지 변수가 바뀌어야죠. 실적이 대폭 늘거나 금리가 대폭 깎이거나. 근데 둘 다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설주들, 국내 건설을 기반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은 그동안 뭐 트레이딩 바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트레이딩 바이가 아니라 트레이딩 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습니다. 이 주요 건설주의 연도별 PR까지 보면서 건설주 정말 매력이 있는 게 맞나?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게 맞나에 대한 한번 체크까지 해봤는데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통해서 건설주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시죠. 글로벌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지금 확연한 포인트는 뭐 국가마다 다 다르지만 일관되게 가고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다. 중국을 닫으면서, 그러니까 네. 중국을 밀어내면서 공급망이 바뀌니까 새 공장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트렌드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뭐 이들 종목도 꺾여 나가고 있는데 키워드는 전부 바다예요. 디워터라는 거죠. 심해 쪽으로 가서 무언가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테크닙 FMC나 사이펜 같은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다를 지금 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전력은 필요한데 전력을 뭐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천연가스나 그다음에 심해에서 유전 개발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이아나나 앙골라에서 실제로 그 심해 유전을 개발해서 성공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여기저기서 막 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선 증시 조정과 함께 이들 종목도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트렌드는 심해로 가거나 아니면 해외 공사 쪽에서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은 하나밖에 없죠. 삼성 E&A가 여전히 중동 쪽에서 석유화학 프로젝트, 그것도 사우디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실적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이 작년도 주가 조정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 아마 올해는 일정 부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또 추가적인 화학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뭐 관련된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긍정적 흐름들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의 탑픽은 국내 건설사가 아니라 역시 해외 쪽에 주요 공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업 삼성 E&A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예측하셨을 것입니다.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플랜트 전문 기업 삼성 E&A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건설 업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E&A는 매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근데 삼성 E&A가 뭐도 하고 있냐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이라든지 물론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 E&A와 삼성물산 건설 부분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건설 부분이 함께해요. 그렇지만 삼성 E&A가 그런 부분에
캡티브 마켓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중동 쪽의 수주, 화학 쪽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를 중동이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플랜트와 관련돼서 지연됐긴 했지만 지연된 것이 나타난다면 그래도 실적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주 중에서 밸류에이션도 제일 비쌉니다. 그 이유가 이미 설명되고 네.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건설사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 내에서는 탑픽은 여전히 이 종목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가 유효한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조금 잡히는 9월 말 10월 초가 조금 더 매력적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삼성NA는 금리와 연관은 있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밸류 기준에 사야 되는데 지금 밸류가 만약에 비싸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기는 좀 더 뒤로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건설주 섹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도 탑픽은 삼성 E&A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김정유 회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